자, 오늘부터 4장 시큐어 네트워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텍트에서 이제 3장 크립토그래피를 끝냈고요. 이제 4장 시큐어 네트워크로 들어옵니다. 시큐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암호 기술 같은 것들이 실제 응용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의 내용하고 네트워크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서비스 방해 공격, 영어로는 Denial of Service, 도스 공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는 통신을 안전하게, 보안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암호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메시지의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 신뢰성. 이 신뢰성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인 방지와 인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인증 이 네 가지를 메시지 관점에서 암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4장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봅니다. 네트워크 관점. 네트워크는 1969년도에 인터넷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한 이후로 벌써 이제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무선 네트워크도 생기고 이동통신망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용을 해서 지구 곳곳에서 고속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해 옴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보안 위협들이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보안 위협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느냐? 메시지의 서비스를 이제 중단시키거나 서비스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또는 서비스의 어떤 지연, 그리고 경로를 변경시킨다든가, 내용을 이제 변조시킨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메시지 관점은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암호 기술을 통해서 좀 보호를 한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어떠한 위협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번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네트워크는 병계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울타리 개념들을 이제 우회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기도 시작을 한 거죠. 네트워크 공격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서비스 방해입니다. 도스 공격.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암호 기술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이제 시큐어 네트워크 단계에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럼 왜 네트워크에 이런 위협들이 생겼는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경계를 우회하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메시지의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인증 요거는 이제 메시지의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가용성, 기밀성, 기능성, 접근 지역 이렇게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가용성이죠. 가용성. 네트워크를 쓴다는 이유는 뭡니까? 원격지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도 원격지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가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가된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가용성이거든요. 그리고 접근 제어는 뭡니까?
접근제어. 인가된 사용자가 접근을 한다, 접속을 한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트러스트. 네트워크 이면에 있는 사용자들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트러스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가용성. 인증된 사용자만이, 자, 여기서 인증은 authentication입니다. 인증된 사용자만이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접근. 여기서 접근은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어프로치가 아니고 액세스.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용성을 방해하는 위협이 되는 공격 기법들이 도스 또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이들 공격은 서비스를 방해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메시지 전달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기밀성이나 무결성, 부인 방지, 인증 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호했더라도 이게 전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가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다음 기밀성. 기밀성은 이제 메시지 보안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메시지 보안 측면은 메시지를 가로챈 공격자가 메시지 내용, 그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내용을.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네트워크의 구조나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있는 패킷의 헤더 정보 등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의 그 컨텐츠 내용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메시지 컨텐츠가 소통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입니다. 여기서의 기밀성은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인지 네트워크에서의 기밀성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요 예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근무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뭐 성인 사이트 같은 데를 이제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죠. AUP. 이번에 중간 시험에서도 여기 나왔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회사에서 회사의 자원을 쓴다고 하면요. 허용된 사용에 대한 이 정책을 따라야 돼요. 사용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불법 사이트나 뭐 이런 이제 성인 사이트는 왜 이런 건 접속하지 않겠다. 이런 건 다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동의를 하고 회사의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걸 우회하기 위해서 VPN 같은 걸 씁니다. 암호화된. 그러니까 트래픽 자체를 암호화를 시켜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데도 이런 이제 VPN이나 이런 암호화해서 보안 채널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송신자와 수신자의 IP 주소, 포트 넘버, 그리고 이 접속에 필요한 DNS 호스트 등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중간 시험 이전에 또 중간 시험에도 좀 나왔었지만 IP색에서의 두 가지 모드가 있었죠. 그렇죠?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었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까지 암호화를 시키겠다. 트랜스포트 모드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새로운 헤더가 붙으면서 새로운 주소가 붙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어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요 주소가 여기에 있다 하면은 해당 패킷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정보가 이제 노출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관리자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공격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외부 공격자가 어떤 회사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는지, 송수신 데이터의 양은 어떤지, 사용된 포트의 번호는 무엇인지 공격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것을 트래픽 어널리시스, 핑거프린팅 또는 풋프린팅이라고 해요. 풋프린팅은 발자국이잖아요. 핑거프린팅은 이제 지문이고, 풋프린팅은 좀 더 큰 거. 풋프린팅은 좀 더 큰 거, 핑거프린팅은 좀 더 자세한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합니다. 자, 일단 기능성도 좀 살펴봅니다. 기능성. 자,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인터넷이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발전되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TCP/IP, OSI 7 레이어에 있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IP 버전 4가 IP 버전 6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능성은 유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 세계의 인터넷을 다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정상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 규약을 따라야 되거든요. 미국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프로토콜 규약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규약을 좀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것이 이제 공격자들이 쓴 기술인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텔스 스캔이죠. 스텔스 스캔은 TCP 헤더에 있는 컨트롤 비트인 플래그 6개의 플래그가 있다고 그랬죠. U, A, P, R, S, F 이 6가지의 플래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그는 어떻게 쓰라라고 이제 프로토콜 규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스캔 공격을 하는 공격자들은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원래 규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기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ARP 포이즈닝, 그리고 Man in the Middle Attack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 규약을 정상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ARP 포이즈닝이 뭐죠?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를 변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변주시켜서 자신이 받을 수 없는 패킷을 자신이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Man in the Middle Attack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 자, 그다음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인데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액세스 컨트롤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은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각종 로그 기록에 대해서 모든 정책 기반의 제어 기법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가 액세스 컨트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 데이터, 로그 모두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는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위해서 인증을 사용하죠. 인증. 오센티케이션. 이더넷이나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나 여기에도 모두 이제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접근 제어도 있어요. 물리적인 접근 제어. 요거는 이제 특별히 5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피지컬 시큐리티, 물리 보안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생체 인증, 그리고 오딧, 감사. 디렉토리 서버는 이제 윈도우즈 계열의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들 모두 물리적인 접근 제어 기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을 공부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이 물리적인 접근 제어도 실습에서 매우 크게 다뤄요. 대표적인 것이 CCTV, 울타리,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물리적인 보안이죠. 그다음에 경비원, 이런 것도 다 물리적인 보안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의 미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네트워크 경계가 구성되고 있다. 경계. 자, 페리메터라고 하는데요. 자, 학교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되면 학교. 여러분들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도서관에서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아주대학교라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의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구실에 있는 랜 단자함에서 직접 UTP 케이블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주대학교라는 네트워크 경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경계는 이제 방화벽, 라우터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는요, 라우터로 구분되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격 팩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VPN, 아까 얘기했듯이 VPN. VPN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아주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있지만 VPN을 접속함으로써 다른 곳에 있는 처럼, 다른 곳에 직접 접속한 것처럼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학교 도서관에 접속을 하면 학교 안에서 문헌을 조사하는 것처럼, 논문을 조사하는 것처럼 논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있는 집과 학교 도서관이 VPN으로 접속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순간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학교 경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더링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쓰면서 뭐 여행 가거나 할 때 테더링 쓰기도 하죠.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어입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성광 모델과 CT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성광 모델은 untrusted 그리고 trusted zone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 성 내부에 있는 거는 트러스트 존이죠. 성 밖에는 위험해. 여기는 untrusted 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곽 모델은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CT 모델은 뭐예요? CT 모델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경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국경이 있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곽 모델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기 하나 있는 것이죠. 성곽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경비원을 세우고 여기다가 뭐 방화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CT 모델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네트워크가 CT 모델처럼 특별한 경계가 없는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비원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건물로 이제 외곽하고 구분을 짓거나 출입문이나 어떤 펜스를 두면서 경계를 만들 수도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방화벽 또는 뭐 IDS나 버추얼 랜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인증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트래픽은 암호함으로써 비인가자가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책에 없는 단어인데요. 이 BYOD라는 단어는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 하면서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좀 있는데, BYOD는 말 그대로 이제 Bring Your Own Device. 내가 쓰는 걸 갖고 와서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캠퍼스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뭐 노트북을 주거나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회사나 학교에서 통제하진 않죠.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너가 쓰고 싶은 거 써, 사와. 그래서 이제 회사나 학교 네트워크에 그냥 물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 그 고용자 입장에서 이 장비에 대한 소유주, 그리고 장비에 들어가는 데이터,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뭐 사용비, 여기 다음에 장비에 대한 어떤 전화번호, 이거 모두 소유자가 직원께 되는 거죠. 회사는 요거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공적인 영역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들이 CYOD, Choose Your Own Device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너무 다양하게 하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아이폰 쓰고, 누구는 갤럭시 쓰고, 누구는 또 뭐 화웨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iOS, 그다음에 크롬, 뭐 이런 거 이제 업데이트도 만들고 패치도 하고 힘들잖아요. 회사가 딱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2개 모델만 할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골라 하는 게 CYOD 개념입니다. CYOD는 오른쪽 표를 보면 내 게 아니에요. 회사 거예요. 회사 건데 내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회사 관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지겠죠. BYOD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COP는 Corporate Owned Personally Enabled. 그러니까 CYOD하고 COP는 거의 유사합니다. 오른쪽 표도 그렇지만 거의 유사해요. 근데 얘는 거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회사가 주되 개인 사용자화해서 써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 개인 정보도 넣고 개인 사진도 넣고 뭐 이걸로 개인 메시지도 보내고 뭐 퇴근하고 나서 어떤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택권이 더 없어지니까 좀 더 이제 관리가 철저해지겠죠. 그다음에 끝으로 COBO는 Corporate Owned Business Only. 그냥 공적인 영역에서만 쓰라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기는 소유도 내 거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정보는 넣을 수도 없어요. 거의 이제 군에 가면은 군의 장비가 이런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전장 환경에서 쓰는 전장망 장비 같은 건 개인적인 사진을 넣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BYOD에서 COBO로 가는 형태로 점점 회사의 관리가 쉬워진다. 관리가 철저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